이게 근데 젊을 때 써가지고 이걸 계속 고쳐서 그쵸, 여러 맞아요. 판본이 그게 참 있다면서요.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예, 그게 예. 이 작품의 운명을 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그너의 그 인생과 좀 이렇게 교집합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첫 정말 출사표처럼 던진 거 아닙니까? 자기 작품 이 젊은 야망가가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 얘기를 한 것과 동시에 음악적으로도 많은 시도를 했어요. 다른 동시대 사람과 다른 바그너적인 거를 많이 시도를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막 성공을 할 거라고 믿었겠죠. 이제 너무 실패했거든요. 초연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 욕을 얻어먹었어. 야유를 폭망. 받고 폭망을 맞아요. 네, 그 말 좋다. 폭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갖고 있다가 또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가 당시에 이제 그 그랑 오페라의 네. 메카였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발을 붙여보려고 이제 이 작품을 막 고친 거예요. 파리 네. 관객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발레 씬도 발레 없었던 걸 러프, 만들고 막 뭐 일막도 길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작품을 세상에 막 설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너무 이해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뮌헨 빈 그런 비엔나 그 버전들이 또 나와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통했던 게 비엔나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엄청난 기가 막힌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드디어 이거는 야유는 안 받게 되고 네. 그랬는데 거기서도 만족을 못했던 거야 바그너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루트 숙제를 만들고 나서 코지마한테 나는 아직도 타노여자가 완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서 새로운 판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결판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예술가의 그 관계가 평생 가는 자기 주제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 사람의 전기가 녹아 있구나. 그 공연 역사를 봐도 너무 자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의 사회 수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고 정신과 육체사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들이 네. 그 나이가 들어서도 해결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결국은 못 쓰고 죽었죠. 네. 뭐 새로운 오페라 써서 새롭게 성공을 뭐 도전하고 이러는 그런 것도 했지만 다른 오페라도 계속 썼지만 이거를 특별히 더 자기가 아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자기가 질문 던졌던 평생의 문제를 여기서 젊었을 때 바그너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테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았던 거야. 작품을 아무리 쓰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마지막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판본을 쓰고 싶었겠죠. 근데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일찍 죽어서 그런 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가 인정한 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번에는 서울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네. 뭐 그죠? 비엔나 네. 버전, 뮌헨 버전, 뭐 드레스덴 버전이 초연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파리 버전. 이번엔 서울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지휘자님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판본을 쓸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네. 거를 쓰냐에 따라서 저의 해석 의도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젊은 바그너의 야망과 그 거친 다듬어지지 않는 그 원석의 느낌이 많은 초연을 쓰자 일단. 네.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때 그 폭망한 거. 네. 그걸 쓰되 근데 초연에서 좀 아쉬운 점은 그 베누스라는 그 감각의 세계를 표현하는 여성의 비중이 좀 작아요. 일막에서. 그랬는데 파리 버전에서는 일막이 베누스가 굉장한 비중을 갖고 오래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이 훨씬 더 강해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좀 다차원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자와 엘리자베트 두 여자 그 유형을 대척점에 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풀어갖고 싶었기 때문에 둘 다 네. 똑같은 비중이길 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1막은 파리로 가자. 그 2막부터는 이 막은 다시 드레스덴으로 가자. 네. 근데 드레스덴에 가되 막 너무나 긴 장면들이 있어요. 합창단과 막 솔로이스트들이 같이 앙상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걸 오래 부르는 장면에서 바그너가 좀 반복을 많이 했어요. 젊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좀 더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삭제도 좀 했어요. 좀 잘라낸 거죠. 지저분한 부분을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커팅을 조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울 버전이 나온 거예요. 아. 그 과정은 다 지휘자님하고 같이. 그렇죠. 그거는 네. 지휘자하고 같이 항상 네. 조율을 해야 되죠. 네. 음악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의 해석도 중요하고.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판본을 2개 섞어서 쓰고 싶다. 베누스의 비중을 높이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금방 이해하셨고 아, 네.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네. 빨리 동의해 주셨고 어. 따라와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제안도 많이 좋은 것도 있었고 아, 그래서 네. 뭐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네. 좋은 판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파리 버전에는 발레를 넣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발레는 안 들어가는. 안 썼습니다. 네. 그걸 바카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네. 저는 굉장히 자기적이고 음. 장식적이고 당시 관객들에게 그야말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네, 오락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전 작품과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뺐어요. 네. 네. 근데 보통 바그너 오페라하면 바그너가 뮤지크 드라마라고 하나요? 무직 드라마. 네, 뮤직 드라마. 맞아요. 자기의 음악극, 오페라를 음악극이죠. 음악극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렇게 막 아리아가 하나가 이렇게 딱 아름다운 아리아가 이렇게 탁 나와 끝났구나. 아, 너무 좋은 아리아였어. 박수가 이런 또 식으로 우리가 박수. 나오고.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쵸. 바그너의 다른 예, 예. 그 뮤직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만의 장르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오페라의 패턴이 그 당시에 19세기에 너무나 관성적으로 정말 네. 아리아나 끝나면 박수 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기가 막힌 듀엣 하나 나오고 네, 또 듀엣도 뭐, 하고 네, 나오면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합창단이 나와서 신나게 하고 그런 막이 딱 내려요. 그럼 또 박수를 치고 네. 이거를 못 견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혁신적이었던 거야 예술가로서.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아직은 그 예전의 여기서는 오페라의 이제 그런 형식이, 이태리의 네. 형식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막의 음유시인 전쟁할 때 합창단이 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거 약간 베르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당시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 네. 근데 둘이 동갑이에요 또 둘이 베르디하고 예, 바그너하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음. 라이벌 의식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나중에 이제 베르디가 네. 바그너를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1년 네. 동안 작곡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거 유명한 거죠. 아, 그러고 나서 네. 1년 뒤에 그 시몬 보카네그라라는 네. 오페라를 갖고 나타나죠. 아. 거기는 아리아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혁신적인 네. 그 음악 언어를 한번 자기식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때 아마 서로 영향을 받았겠죠. 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바그너는 워낙 자신감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네, 네. 에고이스트였고 요즘 말로 멘탈이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앞뒤 안 보고 자기 길로 갔던 것 그냥,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이태리 쪽에서 바그너 하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들어봤다가 놀란 거죠.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네. 오페라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음. 굳이 옛날 패턴으로 이렇게 뻔하게 안 가도 이런 또 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네. 사람의 영향을 받은 많죠. 네. 정말 많죠. 네. 프랑스 쪽에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그너가 참 대단한 작곡가긴 해요. 예. 다 그리고 자기가 대본 다 쓰고. 그렇죠. 예. 뭐 이제 맛있는 금방 들리는 곡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태리 쪽에 많죠. 프랑스 쪽에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거는 정말 한 입에 달아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싶은데 자꾸 먹으면 질리거든요. 근데 바그너는 이게 처음에는 좀 먹기 힘든 것 같은데 자꾸 먹을수록 뭐랄까 새로운 맛이 난다고 그러나? 자꾸 뭔가 먹을 게 많아지고. 네. 네. 근데 이게 바그너는 네. 좀 바그너는 뭐예요? 막 저는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막 오래 구운 오븐에다가 오래 구운 막 무슨 큰- 곰탕이에요? 아니요 큰 그 통째로 구운 돼지 한 마리 아, 그래서 먹을 게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여러 부위를 예, 다 막 뜯고 그러니까 맛보고. 스킨도 먹고 막 다리도 있고 그죠. 그때 또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다음에 뭐 놔뒀다가 또 먹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정말 베르디. 고아 먹고 예, 삶아 예. 먹고 온갖 보관했다가 부위를 다 햄으로 막- 먹을 수도 있고 그죠. 한 달 뒤에 먹을 수도 있고 예, 예. 뭐 또 남은 거는 또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네. 막 그렇잖아요. 또 맨날 돼지만 먹을 그치,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가끔은 또 예. 신선한 회를 먹고 그죠. 싶을 뭐 수 있잖아. 생크림이 또 땡길 때도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예. 다 각자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